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노년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과연 어떤 노후를 보내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드시죠?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시기이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들은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반면 어떤 분들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특히 요즘처럼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기에는 노후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퇴직 후에도 30년, 때로는 40년 가까이를 더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어요. 첫째, 경제적인 준비를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개인연금도 젊었을 때부터 가입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투자도 적절히 하셨고요.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돈을 모으실 때 절약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쓰고 모으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되 계획적으로 지출하신 거죠. 예를 들어 건강검진, 운동, 취미활동 같은 자기계발에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대신 불필요한 과시성 소비는 하지 않으셨고요. 또 특별한 점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꼼꼼하게 체크하셨대요.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달력에 적어두고 관리하시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상금도 따로 준비해 두셨죠.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노후 자금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금, 주식, 부동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적절히 분산해서 위험을 관리하신 거죠. 덕분에 금리가 오르내리거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도 큰 타격 없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둘째, 건강관리를 습관으로 만드셨어요. 나이 들어서 운동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또 어떤 분은 퇴근길에 수영장에 들러서 1시간씩 수영을 하시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신 거죠. 요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스트레칭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베란다에 러닝머신 하나 놓고 매일 30분씩 걷는 분도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운동은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니까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습관 관리도 철저하게 하셨어요. 과식 피하기,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싱겁게 먹기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면서 사셨죠. 간식도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30분 산책을 하신대요.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전반적인 건강 체크를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받으셨죠. 검진 결과는 달력에 꼭 기록해 두셨대요.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나빠지면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만드셨어요. 은퇴하기 전부터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인맥을 쌓으셨어요.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직장 동료들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만드신 거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게 지내실 수 있었어요.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했어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주 산에 가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책 모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들이 있으니까 은퇴 후에도 생활이 무료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카톡방이나 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모임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소통 창구가 있어서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특별히 신경 쓰셨어요.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떤 부부는 함께 골프를 배우고 또 어떤 부부는 같이 요리 교실에 다니고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통의 관심사를 만드신 거예요. 대화하는 습관도 중요했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TV 보면서가 아니라 정말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오늘 어땠어? 요즘 뭐가 걱정이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서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거예요. 주말에는 꼭 둘만의 시간을 가지셨대요. 시장도 같이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큰 돈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거죠. 서로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 주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비결이라고 하시네요. 다섯째,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 대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셨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활성화시키신 거죠.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열심히 배우셨어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물건 구매도 인터넷으로 하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녀들한테 물어가면서 동영상도 보면서 하나씩 익히셨대요. 이제는 택배 예약하고 음식 주문하는 것도 자신 있게 하신다고요. 여섯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셨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와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셨어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님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보람도 느끼고 계세요.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죠. 특히 요즘은 시니어 강사나 멘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기도 하고 같은 또래 분들에게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노후의 큰 기쁨이 된다고 하세요. 7째, 하루 일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어요.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료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전에는 취미 활동하고, 오후에는 봉사 활동하고, 마치 직장 다닐 때처럼 시간표를 짜서 생활하신 거예요. 주말에는 좀 더 여유 있게 보내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은 지키신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결국 노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결국 노후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오늘 당장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10분 걷기를 실천하는 것도 좋고, 용돈의 5%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노년기는 정말 특별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있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멀었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건강할 때, 체력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건강을 위한 산책, 마음의 양식이 될 독서, 가족과의 대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